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행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2월 13일 굉장히 보면 어제 오늘 그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어제 2월 11일 보면 세계 경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즉 경제 폭풍,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4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무역의 긴장, 금융의 긴축. 이제 그건 이제 세계 경제. 근데 여기 또 우리하고 직결이 돼요. 금융은 뭐 우리하고 직결되죠. 블랙시트, 우리하고 조금 멉니다만은.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래서 세계 경제 폭풍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비하라. 이미 1월 그 고용 통계는 네. 이제 우리는 큰 폭풍이 하나 몰려왔죠. 왔죠. 지금 뭐 19년 만에 최고 실업률이고 2000년 이후에 처음이 21세기 그러니까 최대 뭐 최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악이는 예. 거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 증가가 뭐 10,000명대로 보통 10만 명 선 네. 가던 게 이제 10,000명. 제일 많이 줄은 게 제조업에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경제 뭐 이 정부는 뭐 어떤 변명을 자꾸 하고 내놓고는 있지만은 네.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하나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세금 지난해 뭐 세수 추계보다도 훨씬 많은 25조 25조 4천억. 25조 4천을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부동산 그 과표 현실화 한다 그러면서 지금 올려놨는데 네. 그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네. 우리 뭐 저 국가 세운 지도 뭐 얼마 안 되고 했지만 이 세금의 역사, 국가의 징세권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을 수탈하는 거예요. 합법적 수탈입니다. 합법적 수탈이. 그래서 네.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함부로 그 뜯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의회고 네. 그게 의회주의 출발 아닙니까? 호민관이죠. 호민관을 해서 이제 하고 하는데 작년에 25조 원의 세금을 더 굳었다는 게 끔찍한 일인 겁니다. 여기서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원래 당초 거두기로 한 세금이 260조 가량 됩니다. 근데 실제 25조 원을 더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를 더 걷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수탈, 가렴 주고 했다는 겁니다. 줘 짰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하는 이해찬 씨가 네. 작년 11월 14일 최고회의에서 네. 집권 여당 최고회의에서 네. 내가 올해 예산을 다뤄봤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 예. 어떻게 우리 예산이 470조 원 규모인데 이미 그 당시에 9월 이제 그 뭐 30조 가까이 돼갈 거라는 추계가 나왔으니까 네. 이건 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거고 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자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 그 국민 경제 전반에서 보자면은 가계에 이 20조가 있던 기업에 있던 정부에 있던 국가 국민 경제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건 뭐 기업 그 법인세 또 많이 뜯어가지고 정부가 가져가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우리의 가계와 기업과 정부 가운데 어떤 부문이 가장 알뜰하게 돈을 쓰고 관리하겠습니까? 가게죠. 가계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이원도 다툽니다. 가장 흥청망청 쓰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죠. 근데 그 정부가 지금 뜯어가가지고 그 이해찬 씨 얘기를 더 한 번 할게요. 이렇게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축소 조정 정책을 쓴 거나 맞아요. 제대로 걷어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알뜰살뜰 살아야죠. 알뜰살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세금 추계도 못하는 경제정책 팀이 뭐 하는 거냐고 질타를 했어요. 그때는 언론에 조그맣게 다뤄졌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고용이 지금 뭐 꼬꾸라지고 네. 산업 생산이 꼬꾸라지고 52시간 최저임금. 그게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대책을 내놨어요. 고용이 주니까 네. 공공기관 일자리 정부 뭐 사이드 옆에 붙어 있는 뭐 이런 것들에 23,000개를 올해 늘리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강의실도 불고기입니까? 2,000명 더 증가하겠다. 25,000명으로 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도 2,000명을 더 늘려서 18,000. 나라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은 지금 완전히 기업과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뜯어낸 돈으로 일자리 늘리면 자 공공기관 일자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기예요. 첫째 단기 일회성입니다. 단기 일자리일 뿐더러 이거 하면은 또 계속 경직되게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참. 자 보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인 전 조세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싶어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금을 걷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약탈해가는 거고 수탈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선에서 보면 거두어야지 그걸 넘어서면은 국민들이 저항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 저항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독립입니다. 미국의 독립이 영국이 보면 그 당시에 전비 부담하려고 먹는 차 그렇죠. 티에다 색이 매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식민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대표 없이 세금 없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학 다닐 때 77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됩니다. 이제 소비세죠. 뭐든지 소비하면은 10%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거기 어마어마한 조세 저항이 결국 78년 12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을 갖다가 득표율에서 신민당이 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유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부마 항쟁. 그때 현장 취재했던 기자들이 그런 게 조세 저항이었다는 거죠. 조세 저항이에요. 자, 유신 정권에 독재도 있었지만은 조세에 대한 지금 이 정부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조세 저항한다고 지금 뭐 납세 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안 내면 또 뭐 차압을 하고. 저는 이 점에서 이 야당과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마음껏 세금을 뜯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의회 허가를 얻어서 많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과표를 인상이라는 것만으로 또 세금을 뜯어가고. 저 열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저 의원들 야단 좀 치겠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 지역구 예산 뜯어간다고 거기 눈 감아준 거 아니야? 깨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저렇게 보면 국민들은 그야말로 마른 수건에서 마른 걸레에서 물을 짜내듯이 짜임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면 지역구에서 조금 너희들 그 알량한 빠지 하나 더 달라고 그야말로 슬그머니 눈 감아준 거 아니야? 관료들이 사기쳐갖고 그야말로 260조 세금 걷겠다는 거 290조 걷은 거 그냥 놔둔 거 아니야? 너희 의원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대국민들이 의회를 가장 불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세법을 고치고 관련 세금 항목들이 있는 것들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정부가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의 구멍을 국회가 뻥 뚫어준 거예요. 아니 그래 뭐 정부 뭐 시행령 무슨 뭐 고시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생활에 지장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의회가 자기 일을 방기한 거죠. 제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서 발음을 잘하세요. 네. 사기치는 사기예요, 아니면 사기예요? 사기. 사마천 선생이 쓴 사기를 읽으면 거기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네. 그때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재상들 명재상들이 네. 왕한테 간언하는 부분에 이런 게 나오더니 전하 인구 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인구 조사. 사람 수를 조사하지 마시고. 사람 수 머릿수 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국가가 운영이 되면은 네.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 마을에는 어디에는 사람이 몇 명 살고 소가 몇 마리 돼지가 이건 난 기초일 것 같은데 왜 그랬는데 아니에요. 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사람을 머릿수를 세고 하면 수탈이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진나라 상황이 성인이 된 남자 둘은 같은 집에서 살면 처벌했지 않습니까? 처벌했어요. 독립 가구를 만들어야지. 세금을 뜯잖아. 그리고 예수 탄생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게 로마가 인구 센서에서 하니까 고향에 출두하여 호구를 줬어요. 이게 국민 수탈인 겁니다. 자, 국가라는 것이 뭐 복지국가라는 얼굴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기업들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수탈입니다. 수탈 체계. 그리고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게 노후 걱정 없이 숨죽이고 그저 오늘만 같아라고 숨죽이고 있는 직업군이 누굽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신의 직장. 국민들보다 연금을 잘리지도 않고 60세 뭐 정년 딱 보장되고 3배 받아요. 국민연금 우리 같은 이게 민간에서 일했던 사람보다 3배나 받고 이게 국가와 공무원이 우리들의 뭐 충복이라 그러지만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 위에 올라타고서 가렴죽으로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는 지금 붉은 등이 점점 켜지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이 23,000개를 한다 올해 하면은 이게 준공무.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더니 부인이
구청에서 서울에 있는 한 구청에서 일하는 그 다문화 가정의 네, 네. 외국에서 온 부인들 한글 가르치는 뭐를 한대요. 아까 뭐 단기라고 그러셨지만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걸 하는데 이걸 뭐 올해 몇 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었대. 그냥 경비 100만 원 이하 정도로 이제 실비라 그러죠. 뭐 네. 와서 밥 먹고 뭐 교통비 하라고 주고 그걸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합니다. 가입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 일자리라는 것도 우리 황 대표님은 이거 단기 일자리라는데 이 단기 일자리 가가지고 지금 비정규직도 다 없애는 자, 게 목표인데.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조세정을 말씀드리는 게, 자, 그 막강하고 그 철저했던 철통 같았던 철옹성 같았던 유신 정권도 조세저항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도 조세저항으로 독립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이 좌파님들 잘 들으세요. 좌파님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 이것도 조세저항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세정이죠. 그 조병갑의 수탈에 못 이기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12.6 사건 부마 항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보면 부가가치세 때문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2차 오일 쇼크가 온 거예요. 그렇죠. 2차 오일 쇼크 오니까 그야말로 나가는 것 많고 뜯기는 것 많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결국 임기 못 채울 것 같다. 아니 임기 못 채운다라고 거의 단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얘기하는 듯이 세계 경제 4대 먹구름이 울려오면요. 조만간 우리 경제 휘청합니다. 거의 엎어지는데 세금 뜯어가는 건 많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은 다 길거리로 내몰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방법 뭐 있습니까? 최근에 개인 택시 운전사, 주로 개인 택시 운전사 뛰다마는 최근에 보면 뭐 분신 사건이 많지 않았어요. 네. 결국 사람이 끝까지 몰리면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정부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 말대로 임기 못 채웁니다. 그리고 세금은 의회의 규제 속에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편법적인 불법적인 탈법적인 지금 국민들 수탈하는 거 뜯어가는 거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세금을 뜯는 일이든 뭐 공과금을 뜯는 일이든 협조를 뭐 구하는 시간에 조심조심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 진짜 대한민국 의회 이렇게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 다 싹 바꿔야 돼요. 네. 그 보면 자기 지역구 뭐 챙긴다고 뭐 내가 손해오는 얘기 하지도 않겠어요. 이런저런 이렇게저렇게 뜯다 보니까 그거 뜯어가는 그 맛에 공무원들이 보면 흔한 얘기로 민간인 약탈하고 정권이 수탈하는 거 보면 사실상 방기하고 협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보면 제가 조금 2월 13일 지금 라가르드 얘기에다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등등등 경제지표 날이 갈수록 나라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어쨌든 국가 운영의 키를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 좀 잘해주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